수백만 남성들이 밤이 깊어질 때마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학업에 정진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여성을 존중하고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여전히 차가운 거절의 연속이며 뼈를 깎는 고독만이 나를 갉아먹고 있는가? 당신은 마치 인생이라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규칙이 게임이 끝나기 직전 누군가에 의해 몰래 뒤바뀐 것 같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잔혹합니다. 당신이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주 어릴 적 고작 3살배기였을 때부터 사회가 당신의 뇌리에 심어놓은 노예의 규칙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충실하게 따랐을 뿐입니다. 이 세계 최대의 사기극은 돈이나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남성성에 대한 거대한 기만이며 당신의 본능을 거세하여 사회의 부속품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한 공작이었습니다. 이 글은 그 불편한 진실을 파헤치는 수술대이며 나는 집도하는 의사로서 당신의 환부에 박힌 거짓의 종양을 도려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현대 사회를 문명의 발전이라고 칭송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무엇을 생산하는 공장인가 하면 바로 다루기 쉬운 남성, 즉 본연의 야성과 투쟁심이 거세된 순한 양들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연애시장에서의 실패, 직장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삶 전반에 걸친 정체 모를 답답함은 결코 당신이 운이 없어서가 아니며 당신의 매력이 태생적으로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된 결과입니다. 당신이 착한 남자,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할 때 누군가는 그 시스템 위에서 당신의 노동력과 헌신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 당신이 처음으로 이 거짓말을 주입받았던 그 순간, 바로 당신의 유년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유치원 시절의 놀이터, 바로 그곳이 당신의 남성성이 최초로 난도질당한 범죄 현장입니다. 어린 남자아이들의 본성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본능적으로 경쟁을 즐기고 서열을 정하려 하며 물리적인 힘을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수만 년 동안 인류가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사냥하며 유전자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었던 아주 강력하고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제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놀던 트럭 장난감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 했던 그 고집, 친구와의 달리기 경주에서 기어코 이기려 들었던 승부욕, 그것은 결코 교정되어야 할 문제 행동이 아니라 미래의 리더가 되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이 될 싹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교육 시스템과 양육 방식은 이 원시적인 에너지를 폭력성 혹은 이기심이라는 이름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선생님과 부모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친구에게 양보해야지, 싸우면 나쁜 어린이야, 여자아이에게는 무조건 져줘야 해라는 말들로 당신의 투쟁심을 억압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젠더 간의 교육 격차는 실로 파괴적입니다. 남자아이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 할 때는 욕심쟁이라고 비난받으며 강제로 공유를 강요당합니다. 반면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거나 무엇인가를 강하게 요구할 때 사회는 그것을 보호받아야 할 신호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타인, 특히 여성에게 양보하는 것이 착한 것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 드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이분법적 도덕관을 주입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남자 신드롬의 시발점입니다. 당신은 무의식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타인을 기쁘게 하면 언젠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거래 방식을 학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은, 그리고 냉혹한 성선택의 시장은 결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양보하고 물러설 때 당신은 도덕적인 칭찬을 받을지는 몰라도 이성으로서의 매력, 즉 암컷이 수컷에게 느끼는 원초적인 끌림은 그 순간 거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성이 본능적으로 갈구하는 것은 자신의 것을 뺏기는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영역과 자원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수컷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기 프로그래밍은 학교라는 제도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체계화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은 남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거대한 고문실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딱딱한 의자에 앉아 칠판만 바라보게 만드는 시스템은 그 자체로 남성성에 대한 억압입니다. 진화적으로 사냥과 탐험, 신체적 활동에 최적화된 남성의 뇌는 이러한 정적인 환경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이러한 남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에너지 발산을 산만함이나 주의력 결핍으로 규정합니다. 심지어 약물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들기도 합니다. 반면 언어적 능력과 정적인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일찍 적응하는 여학생들에게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교과서의 지식 외에 당신이 뼛속 깊이 배운 것은 수능입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 규칙을 어기지 않는 학생, 튀지 않는 학생이 되어야만 모범생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세뇌당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거나 권위에 도전하는 법을 배우는 대신 정해진 정답만을 고르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창의성이나 리더십, 야성적인 돌파력보다는 암기력과 복종심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시스템 속에서 당신은 서서히 거세된 모범생으로 길러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와 기질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갈등을 회피하고 윗사람의 눈치를 보면 운치 문화의 시작, 시스템이 정해준 궤도를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인간형으로 개조되었습니다. 학원 뺑뺑이를 돌며 밤늦게까지 문제집을 풀 때 당신의 야성은 서서히 질식해갔고 그 자리에는 사회적 안정에 대한 강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은 좋은 대학만 가면 여자가 줄을 설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당신을 책상 앞에 묶어두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 사회적 지위를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 성적 매력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잔인한 진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과정의 정점,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피할 수 없는 군대라는 거대한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를 통해 소년이 진정한 남자가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징병제 시스템은 스파르타의 전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철저한 계급 사회의 부품을 완성하는 훈련소입니다. 당신이 훈련소에 입소하는 순간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덕목은 전투력이나 용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복종과 인내입니다. 불합리한 명령이라도 상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를 군대니까 라는 이유로 감내해야 하는 그 2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은 당신의 자아를 말살하고 시스템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노예의 근성을 완성하는 기간입니다. 물론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관점, 특히 고가치 남성의 심리적 형성 과정에서 볼 때 군 생활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실로 심각합니다. 군대에서 당신은 나라는 개인을 지우고 우리라는 집단 속에 매몰되는 법을 배웁니다. 튀면 죽는다. 중간만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러한 군대식 처세술은 전역 후 사회에 나와서도 당신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습니다. 직장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변하지 못하고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광대짓을 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조직의 평화를 위해 희생하는 아르의 마인드. 이것이 바로 군대가 남긴 가장 뼈아픈 유산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군대가 남성의 성적 매력을 훼손하는 방식입니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존재,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존재,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알파적 기질에 끌립니다. 그러나 군대는 당신을 완벽한 베타로 개조합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눈치는 생존 기술이 되었지만 이는 연애 시장에서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여성의 기분을 살피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 들며 항상 허락을 구하는 듯한 태도는 바로 군대에서 체화된 하급자의 태도가
변형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당신은 여성을 대할 때 동등한 인격체 혹은 리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셔야 할 상관처럼 대하게 됩니다. 그녀의 짜증을 받아주고 그녀의 무리한 요구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남자의 도리이자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에서 배운 충성의 잘못된 적용일 뿐입니다. 군대에서 삽질을 하고 눈을 치우고 잡초를 뽑으며 당신이 흘린 땀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였을지언정 그 과정에서 당신의 영혼에는 무력감이 새겨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벽 앞에서 그저 참고 견디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패배주의적 사고방식, 이것이 당신이 사회에 나와서도 착한 남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족쇄입니다. 당신은 부당함에 분노할 줄 아는 야수를 잃어버리고 그저 사료를 기다리는 가축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노력을 알아주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를 거치며 유치원, 학교, 군대라는 세 가지 거대한 프레스에 찍힌 당신은 이제 사회로 방출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성인 남성이지만 내면의 소프트웨어는 철저하게 조작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되면 사랑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은 성실하게 일하고 돈을 벌어 갖다 바치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헌신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하게 봅니다. 당신이 배려할수록 상대방은 그것을 권리로 여깁니다. 당신이 갈등을 피하려 할수록 상대방은 더욱더 선을 넘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당신은 사회라는 거대한 조련사가 의도한 대로 완벽하게 훈련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회는 순종적인 노동자와 책임감 강한 가장을 필요로 하지 자신의 욕망에 솔직하고 거침없는 야성적 수컷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층과 사회 시스템 입장에서 볼 때 당신과 같은 착한 남자들은 체제를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연료입니다. 불평 없이 세금을 내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며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참으면 되지라며 술 한 잔으로 사귀는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칭송할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 진국인 사람, 성실한 일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칭송은 당신을 그 자리에 영원히 묶어두기 위한 족쇄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도덕, 예절, 상식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당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거짓된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늑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굶주리고 매질을 당해 구석에 웅크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늑대를 깨워야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빼앗아 갔던 장난감을 다시 찾아와야 하고 학교가 억눌렀던 에너지를 폭발시켜야 하며 군대가 심어놓은 노예의 쇠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끔찍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없이는 결코 각성할 수 없습니다. 레드필을 삼키는 것은 달콤한 환상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보다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착한 남자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착한 남자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일지 몰라도 현실의 진화론적 전장에서는 가장 먼저 도태되는 패배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회가 덮어씌운 가식적인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태초의 남성이 가졌던 그 강인하고 위협적이며 동시에 매혹적인 본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폭력배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자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영역과 사람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발톱을 드러낼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 위험한 사람이 그 힘을 통제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무해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시당했던 것입니다. 이제 서막은 올랐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던 첫 번째 거짓말,
순종하면 보상받는다는 신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사회에 나와 겪게 되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을 연애와 결혼이라는 시장에는 더 교묘하고 악랄한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헌신할수록 왜 더 비참해지는지, 소위 퐁퐁남이라 불리는 비극적인 운명이 왜 성실한 남자들에게만 찾아오는지, 그 잔혹한 메커니즘을 파헤칠 준비가 되었습니까? 다음 장에서 우리는 친절함의 역설과 설거지론의 심연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을 몹시 화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당신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두 번째 거대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이 낳은 현대사회의 비극적인 괴물, 이른바 퐁퐁남이라 불리는 현상에 대해 메스를 들이대야 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유년 시절부터 이어진 것의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은 착하고 순종적이며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당신은 사회가 약속했던 그 보상을 기대하며 연애와 결혼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소위 스펙을 쌓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으며 여성에게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왜 당신이 보내는 그 절절한 진심은 번번이 일십을 당하거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지만 남자로 느껴지지는 않아라는 잔인한 판결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까? 반대로 당신이 보기에 인격적으로 파탄난 것 같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어 보이는 소위 나쁜 남자들은 왜 여성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여자들이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라거나 내가 너무 착해서 탈이라고 자위하며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성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유전자 속에는 수만 년 동안 축적된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적의 수컷 탐지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으며 그 레이더는 당신을 매력 없는 개체로, 저 나쁜 남자를 우월한 유전자로 정확하게 판별해낸 것뿐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진화심리학적 필연입니다. 이 비극은 말과 본능의 괴리에서 시작됩니다. 여성들은 입으로는 자상하고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가정적이며 나만 바라보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합니다. 미디어와 드라마는 이러한 환상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꽃을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 여자의 투정을 다 받아주는 남자, 자신의 커리어를 희생해서라도 여자를 지원하는 남자. 사회화된 당신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나이스 가이 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녀의 비위를 맞추고 그녀가 원하기 전에 선물을 바치며 그녀의 기분에 따라 당신의 스케줄을 변경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복종과 구애의 뇌물에 불과합니다. 냉혹한 야생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원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기도 전에 갖다 바치는 수컷은 우두머리가 아니라 서열 낮은 베타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가 낮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에 물질과 봉사라는 뇌물을 통해 짝짓기 기회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본능 하이퍼가미은 자신보다 우월한 혹은 최소한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을 리드할 수 있는 강한 수컷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함은 단순한 물리적 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적 독립성, 자신의 기준을 관철하는 의지,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프레임,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배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친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라는 나약함의 고백입니다. 여성이 당신의 과도한 친절에서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 아니라 본능적인 지루함과 더 나아가 경멸입니다. 안전한 남자는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결코 성적 긴장감을 유발하지 못합니다. 성적 매력은 예측 불가능성, 약간의 위험, 그리고 내가 이 남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 속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충실한 집사가 되기를 자처했지만 세상의 어떤 여왕도 집사와 사랑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집사를 부릴 뿐입니다. 이러한 나이스 가이의 비극이
한국 사회의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상황과 맞물려 폭발한 것이 바로 설거지론이자 퐁퐁남 현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터넷 은어가 아니라 한 세대의 남성들이 겪고 있는 집단적 트라우마이자 착취 구조에 대한 뒤늦은 자각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학창시절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도서관에 박혀 공부만 했던 모범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부모와 사회의 가르침대로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미인을 얻는다는 말을 믿고 욕망을 유예했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거나 전문직이 되어 소위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은 최고의 상품입니다. 성실하고 돈 잘 벌고 술, 담배 안 하고 유흥도 모르는 깨끗한 남자들. 그러나 연애 시장, 즉 성적 매력의 시장에서 그들은 매력적인 수컷으로서의 경험치가 전무한 초식동물에 불과합니다. 반면 20대 시절 자신의 젊음과 외모를 무기로 수많은 알파 남성들과의 연애를 즐기며 도파민에 절여진 삶을 살았던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은 본능적으로 매력적인 나쁜 남자들에게 끌렸고 그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면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 매력적인 나쁜 남자들은 결코 정착하려 하지 않거나 가정을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 그녀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성적 매력은 없지만 나를 편안하게 먹여 살려줄 수 있는 안전한 호구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 바로 당신, 공부만 하느라 여자의 심리를 전혀 모르는 고스펙의 모범생들입니다. 결혼은 성사됩니다. 남자는 드디어 나도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월급을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탔으며 주말에는 밀린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합니다. 야근에 찌든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의 눈치를 보며 분리수거를 하러 나갑니다. 그는 자신이 가정적인 남편이자 페미니즘적 가치를 실현하는 깨어있는 남자라고 자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그에게 경제권이라는 목줄을 채우고 잠자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부하며 남편을 마치 돈 벌어오는 기계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머슴처럼 대합니다. 남자가 원했던 따뜻한 위로와 존경, 그리고 뜨거운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내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닌 건조한 의무감, 혹은 숨길 수 없는 짜증만이 서려 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이것은 거래의 불공정성 때문입니다. 남자는 부양과 헌신을 제공하고 사랑과 존중을 요구한다. 그리고 성적 접근권을 얻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가부장제에서의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여성은 남성의 부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통적인 아내의 의문의조, 순종, 가정관리는 가부장적 억압이라며 거부합니다. 남자는 여전히 1980년대의 가장 모델, 돈 벌어오고 책임지는 남자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자는 2020년대의 신여성 모델나의 자아실현과 자유가 중요한 여자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미스매치 속에서 착한 남자는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호구가 됩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성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뇌 속에는 이미 20대 시절 만났던 알파 남성들이 제공했던 강렬한 자극과 쾌락의 기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녀 입장에서 지금의 남편은 안전하고 편안하지만 생물학적 흥분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무성적 존재입니다. 마치 가구처럼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굳이 말을 걸거나 만지고 싶지는 않은 존재인 것입니다.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출수록 아내는 그에게서 더욱더 수컷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집안일을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행위의 동기가 두려움과 인정 욕구에 있다는 것을 여자가 귀신같이 알아챈다는 점입니다. 아내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고무장갑을 끼는 남자의 뒷모습에서 선격을 느끼는 여자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퐁퐁남 현상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실존적 위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가
고작 ATM 기계이자 식기세척기 취급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남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자신이 희생하면 언젠가는 사랑받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그가 희생할수록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것이기에 그녀는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당신의 월급 통장이 아니라 그녀를 통제하고 리드하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태워줄 수 있는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당신은 돈으로 그녀의 시간을 샀을지는 몰라도 그녀의 욕망은 사지 못한 것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당신을 가스라이팅합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집안이 편안하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요즘 남편들은 다 그렇게 산다. 미디어에 나오는 연예인 남편들은 하나같이 아내에게 꽉 잡혀 살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사랑꾼이라 포장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사회적 프로그래밍입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위치를 자각하고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노예의 삶을 행복한 가정으로 미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 억눌린 본능은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이러려고 그토록 치열하게 공부하고 이랬나 하는 허무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겪는 거절, 무시, 그리고 소외감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너무나 무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눈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먼저 호의를 베풀고 갈등이 생길까봐 두려워 자신의 주장을 굽힙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유년 시절 어머니에게 칭찬받기 위해 했던 행동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아직도 엄마 말씀 잘 듣는 착한 소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의 연애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인의 연애는 대등한 힘의 균형, 위에서 벌어지는 팽팽한 긴장과 정복의 게임입니다. 엄마를 찾는 소년은 여자에게서 모성애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결코 정복욕과 선욕을 자극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착한 남자 전략은 현대의 자유, 연애 시장과 결혼 시장에서 폐기 처분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억울해하고 나는 피해자다라고 외쳐봤자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본능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바뀌지 않는 한 당신은 영원히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의 유전자를 키워주는 뻐꾸기 아빠가 되거나 늙어서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는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차가운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지금껏 굳게 믿어왔던 착한 남자의 가면을 스스로 깨부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하라는 유치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는 혁명입니다. 당신의 자원,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감정, 그리고 당신의 육체에 대한 통제권을 타인에게서 빼앗아 와 오롯이 당신의 손에 쥐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부당한 다요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상대를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극복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결핍 없는 태도, 이것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십 년간 축적된 베타의 습성을 벗겨내고 진정한 고가치 남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눈치를 보는 대신 압도적인 프레임을 구축하여 여성이 당신의 인정을 갈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3부에서는 추상적인 이론이 아닌 당장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과 마인드셋의 재구축, 즉 남성성의 재건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이제 소년의 껍질을 깨고 진짜 남자로 다시 태어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1부에서 우리는 당신의 영혼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 난도질 당했는지 목격했고 2부에서 당신의 헌신이 어떻게 배신과 경멸로 되돌아오는지 그 처참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아마 당신의 내면은 지금 분노와 허무함,
그리고 갈 곳 잃은 슬픔으로 뒤엉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그 고통은 당신 안에 착한 소년이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시체를 넘어서야 합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사슬을 끊고 태초부터 당신의 혈관 속에 잠들어 있던, 그러나 오랫동안 잊혔던 진정한 남성성을 부활시킬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개발이나 연애 기술의 습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존재 자체를 재정의하는 영적 재건축이자 당신을 노예로 만들었던 세상의 모든 가짜 도덕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자이며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조각하는 창조자이자 파괴자여야 합니다. 이 길은 외롭고 험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그 어떤 달콤한 거짓말도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수행해야 할 과업은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당신의 뇌에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삭제하고 당신의 본능을 긍정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공격성, 정복욕, 지배욕, 그리고 선욕을 더러운 것 혹은 위험한 것으로 교육받았습니다.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면 폭력적이라 비난받고, 여자를 리드하려 하면 가부장적이라 매도당하며, 성적인 욕망을 드러내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 세상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거세하는 것이 도덕적 우월성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그 야성적 본능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가 당신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생존 도구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문명을 건설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가족을 맹수로부터 지켜낸 힘은 배려와 공감이 아니라 바로 그 억눌린 공격성과 투쟁심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이 느껴야 할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라 그 거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썩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이어야 합니다. 이제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강한 수컷이다. 나는 원하고 쟁취하고 지배할 자격이 있다. 당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가치 남성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욕망을 부끄러워하는데 도대체 세상의 어떤 여자가 당신을 욕망하겠습니까? 자신의 본능을 당당하게 긍정하는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그 뻔뻔하고도 위험한 아우라, 그것만이 여성의 깊은 곳에 있는 피학적 본능과 복종의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각성을 바탕으로 당신은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강력한 통제 기제인 눈치를 살해해야 합니다. 한국 남자에게 눈치란 생존 본능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기분을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하며 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성성이라는 관점에서 과도한 눈치는 독입니다. 눈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의 인정과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종속적 태도의 반로입니다. 고가치 남성은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분위기를 읽는 자가 아니라 분위기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가 침묵하면 그것이 곧 분위기가 되고, 그가 웃으면 그것이 곧 유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의 힘입니다. 세상은 프레임 전쟁터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뜯어보면 결국 누구의 프레임 현실 인식이 더 강한가에 따라 권력관계가 결정됩니다. 착한 남자는 항상 여자의 프레임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여자가 오빠,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테스트, 당황하며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라며 그녀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기에 급급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프레임에 굴복한 것입니다. 반면 고가치 남성은 자신의 프레임으로 상대를 끌어들입니다. 같은 질문에 그는 글쎄 네가 하는 거 봐서라며 여유롭게 받아칩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할까봐 혹은 무례하다고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비굴한 태도를 버리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갈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을 따르게 됩니다. 리더는 뒤를 돌아보며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앞을 보고 갈 뿐입니다.
프레임을 확립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 양식으로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거절의 미학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무엇을 라고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라고 말하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며 여자의 모든 응석을 받아준다면 당신은 공공재가 되어버립니다. 공공재는 편리하지만 누구도 소유하고 싶어 하거나 애타으며 갈망하지 않습니다. 고가치 남성은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감정에 대해 아주 높은 장벽을 세웁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우를 받았을 때 가차없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식의 대우를 용납하지 않는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내 시간에 대한 모욕이다.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 나는 이 대화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 이 단호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그 태도가 당신을 빛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자는 자신의 제멋대로인 행동을 통제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무의식적으로 기다립니다. 그녀가 선을 넘을 때 당신이 단호하게 경고하고 제재를 가한다면 그녀는 잠시 기분 나빠할지 모르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남자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 남자는 강하구나 라는 안도감과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토를 지키는 주권 행사입니다. 자신의 국경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멸망하듯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관계에서 착취당하고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상의 제일 법칙이자 연애 권력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착한 남자가 되어 굴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여자를 잃으면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혼자가 될 것이라는 공포,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아깝다는 매몰 비용의 오류, 이 결핍의 냄새를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맡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 순간 당신은 을로 전락합니다. 고같이 남성은 다릅니다. 그는 풍요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자는 많고 나라는 남자의 가치는 희소하다는 확신입니다. 그는 관계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기준을 침해하거나 자존감을 훼손한다면 언제든지, 정말로 언제든지 미련 없이 뒤를 돌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의 삶을 그렇게 구축해야 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만한 삶, 운동을 통해 다져진 육체,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통한 경제적 능력, 그리고 형제로 뭉친 동료들, 이 모든 것이 뒷받침될 때 당신은 여자에게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서늘한 긴장감을 줄 때, 여자는 당신에게 미친 듯이 집착하게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붙잡아두기 위해 자신의 여성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역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지향점은 진정성입니다. 나쁜 남자가 되라는 말이 양아치가 되라는 말이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비열한 인간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고가치 남성은 통제된 위험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는 충분히 위험하고 파괴적이며 무자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의 말처럼 토끼는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그저 무해한 것일 뿐입니다. 늑대만이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 친절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이빨 빠진 토끼로 살면서 그것을 착함이라고 자위해 왔습니다. 이제 이빨을 기르십시오. 근육을 키우고 지식을 쌓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당신만의 왕국을 건설하십시오. 그 왕국에서 당신은 왕입니다. 왕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왕은 베풀고 지키고 다스립니다. 당신이 가는 이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의 베타 남성들은 당신을 비난할 것입니다. 너 변했다, 속물이다, 이기적이다라며 당신을 다시 그들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여자들은 당신을 여염종자라고 매도하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자가 양떼의 의견에 신경 쓰지 않듯이 깨어난 남자는 잠든 자들의 잠꼬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에게는 불편함이겠지만 당신 자신에게는 구원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말고 사과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욕망을 직시하고 그것을 향해 직진하십시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조차도 남자의 훈장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방구석에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며 시들어가는 것보다 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다 죽는 것이 훨씬 더 명예로운 삶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특히 당신을 착취하려는 시스템과 가짜 사랑에 당신의 주권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당신, 이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심장 속에 잠들어 있던 야수가 눈을 떴습니다. 그 야수와 함께 춤을 추십시오. 세상은 길들여지지 않은 당신, 야성과 지성이 조화를 이룬 당신, 바로 더 리얼리스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조언이자 당신에게 보내는 축복입니다. 건투를 빕니다.